자, 이번 순서는요, 해외 취업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세계를 잡아라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요, 세계 최대, 세계 최고, 거기다가 세계가 주목하는 꿈의 도시, 네. 기적의 나라 등 이름 앞에 너무나 많은 수식어가 붙는 도시입니다. 바로 두바이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상윤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그 해외 취업 정보를 드리기 전에 두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바이요, 네. 예. 두바이는 그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중동 시장을 진입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있는 요충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두바이라는 나라는 동과 서양을 잇는 가장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두바이 하게 되면은 2010년 1월 5일에 그 한국의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를 했는데요. 네. 그 세계 최고층 빌딩이죠.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상당히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네. 그 두바이에 대해서 정말 상상 이상의 세계다, 상상 이상의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는데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전 세계인들을 자석처럼 끌어들이고 네. 또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는 신화 중에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두바이의 통치자죠. 네. 2006년 아랍에미레이트 총리의 시절로 있으면서 예. 이 형인 국왕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국왕이 돼 있는 세림 모하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친하지 않으신가 봐요. 저랑은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이게 여러분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네요. 네, 네. 예. 어려운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그 무하마드 같은 경우는 네. 국왕으로 되자마자 실제 그 오일이 앞으로 고갈이 될 걸 대비해서 산업 구조를 변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두바이의 그 막대한 오일 딜러를 이용해서 네. 산업 건설 기반을 확충을 했고요. 네. 또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금융 허브를 위한 노텍스 정책을 펼쳤습니다. 노텍스. 세금이 없어요. 야. 그다음에 좋아요. 물류 관광을 위한 그 허브 정책인 네. 그 오픈 스카이 정책 등 참 많은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을 시켰고요. 네. 예. 실제 또 총 사업비 260억 달러, 약 한 260조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두바이 5대 프로젝트는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 섭씨 50도가 되는 땅에 실내 스키장. 스키, 스키장. 저희가 예. 생각하는 그 눈에서 타는 그 스키 그럼요. 맞죠? 예. 와, 그리고 50도에. 바닷속의 네. 수중 호텔. 저도 참 가고 싶어요. 와. 네. 이런 부분들을 현실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이 두바이가 빠르게 성장도 했고요. 네. 전 세계인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적의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두바이와 관계가 나쁘지 않죠? 네, 있습니다. 예. 사막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물과 전기인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이 공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또 잘 맞아떨어지게 좋은 시기에 함께 네. 또 협력한 일들이 있었는데,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원하는, 희망하는, 일하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두바이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국내 구직자들이 두바이로 해외 취업을 하는 비중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많이 가요? 예. 두바이 해외 취업 비중은 2010년부터 그 단순 근로자에서 네. 고급 기술자로 그 질적 향상의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높은 보수와 복지 혜택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면은 이제 두바이라는 나라나 해외 다른 취업도 마찬가지지만 네.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인정받아서 높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죠. 얼마 전에 두바이 수전력청에서 우리나라 인재들의 지원을 또 기다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환경청에서 주최한 저탄소 녹색 성장 취업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두바이 수전력청에서 인재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참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는 5년 이상의 전문 엔지니어를 요구를 했었고요. 그때도 뭐 물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두바이 그 수전력청이라는 것이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전과 같은 곳이거든요. 네. 그만큼 유명한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문의가 많았는데 현재 저희가 한 4명 정도의 이력서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 두바이 현지에서도 실력이나 기술, 이력서 면에 나온 부분들은 오케이를 했는데 네. 저희가 지금 그 영어를 사전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네.
좀 이게 참 곤란한 부분들입니다. 영어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해외 취업에 당면된 가장 첫 번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국내 취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어에 대한 의사소통만큼은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있는데 의사소통 때문에 해외 취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 신입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에서 취업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특히 엔지니어 부분에서는 어려운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두바이란 나라도 사실 두바이 자체 국민들 중에 공부를 한 엔지니어면은 자체에서 그걸 키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의 신입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좀 많이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 보조 정도의 역할로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기술이 좋은 한국에서 2년 정도의 경력은 익히고 준비를 하신다면은 어떤 다른 방법을 저희도 모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신입이 두바이로 가려고 큰 꿈을 키우는 것보다는 영어가 가능한 상태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라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는 얘기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에게 국내 취업문이 너무 좁으니까 그냥 해외 취업문이 넓으니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두바이는 본인을 인정받는 구조가 쉽지는 않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요, 고속 성장을 원하고 또 이뤄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채용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특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두바이 해외 채용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다만 국영 기업이나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그 기술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요. 네. 그래서 실제 이런 곳의 주요 인사 담당자들은 인터뷰를 볼 때 실제 엔지니어라면은 그 기계를 얼마나 잘 다루었는지에 대한 숙련도를 상당히 관심 있게 알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어떤 발전 설비 같은 데 기어가 있는데, 이 기어를 만드는 데는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일본에 나온 어느 유명한 오축 가공 머신이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래밍을 내가 다 짤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해외 취업이기 때문에 가족과 좀 중요하죠.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인터뷰를 할 때 가족이랑 같이 오겠다고 했었을 때는 사실 반기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네. 물론 자기가 최종 결정되는 잡에 따라 가족에 대한 모든 아파트 비용까지 대주는 곳도 있는데요. 가족이 같이 온다고 했을 때는 사실 와서 오랫동안 몸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족이랑 같이 온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결혼도 안 했는데 유부남이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죠. 누구처럼 결혼했는데 미혼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바이만의 이 독특한 또 취업 일종의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두바이도 우리 서희 씨 말씀대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타지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두바이로 가고자 하는 건지, 두바이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지원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예, 맞습니다. 네. 두바이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몰려드는 나라입니다. 사실 파나마하고 홍콩이 있고 싱가포르이 있는데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네. 파나마는 예전에 카지노를 유치를 해서 상당히 부국한 나라가 됐지만 사실 두바이가 이제는 제일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부동산 금융의 중심 허브지로서 성장할 가장 첫 번째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내가 몸담고 일을 할 수가 있다면은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시장의 동향을, 그 경향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경험을 익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의 경향들을 본인이 다 알 수가 있고, 또 영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본인도 모르게 성장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직자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두바이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취업이 좀 가능할까? 이 취업에 이 추천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일지 좀 궁금한데요. 네. 어딜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예, 일반적으로 두바이 하면은 뭐 지금까지는 뭐 항공 쪽의 서비스 아니면 호텔 이런 서비스 분야가 많았는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네, 그래서 그 부품 소재 엔지니어, 시설 보수 유지 엔지니어, 아니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컨트롤 매니저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좀 어렵죠? 네. 다 똑같아 보이는데. 저희는 죽어도 못하는 그런 일들, 어려운 일들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해외 취업, 또 두바이를 여러분들 통해서 또 자신의 새로운 꿈을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나저나 두바이 취업 시에 분명히 또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을 테고 또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해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은 한국의 취업의 문보다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 취업의 문이 넓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뭐 2, 3년 뒤에 두바이에 가서 취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세요? 네. 네. 제가 항상 많은 분들에게 받는 질문이 있어요. 네. 저는 한 2, 3년 후쯤에 해외 취업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해외 취업했을 때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의사소통이라고요. 의사소통. 바로 영어죠. 예. 그리고 저는 해외 취업을 이렇게 다년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기술 실력, 이 부분은 세계 최고라고 제가 자부심을 느낄 정도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본인의 실력들을 자랑하고 싶거나 내 실력이 이렇다고 전달을 해주려면은 이 도구는 의사소통. 바로 영어겠죠. 네. 사실 한 이틀 전인가요? 네. 전 새누리당 비대위 위원이었죠. 이준석 씨라고 나와서 네네네. 본인이 나온 그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자부하는 하버드 대학의 컴퓨터 공학도와 한국 카이스트의 컴퓨터 공학도를 개개인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카이스트의 컴퓨터 공학도가 더 프로그래밍도 잘 짜고 실력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요. 예.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실력은 이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인정을 잘 못해요. 네. 왜냐하면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소통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명심한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한 가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목표에 반은 안 차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세계를 잡아라 두바이 해외 취업에 관해서 이상현 대표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보다 넓은 세계에서 일하고 싶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정보들 가지고 올 테니까 다음 주 화요일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잡매거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잡매거진의 매력,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재밌고 유용한 네. 정보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자, 내일도 역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상훈 컨설턴트 정유진 대표 그리고 우리 이상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